안녕하세요. 브류위즈입니다. 레빗 기초 강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강의는 총 12개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고 이론과 실습 위주로 진행됩니다. 이번 1강에서는 BIM의 개념과 레빗의 역할, 그리고 레빗의 인터페이스와 작업 환경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BIM의 개념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BIM, 즉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은 건축물의 생애 주기를 관리하는 디지털 표현 기술입니다. BIM은 설계, 시공, 그리고 유지 관리 과정에서 협업 효율성을 높이고 시공 전 오류를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레빗은 BIM 소프트웨어로 건축, 구조, MEP 설계를 통합하여 하나의 모델에서 작업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레빗의 가장 큰 장점은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통해 설계 변경 시 모든 관련 요소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된다는 점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 설계 오류를 줄이고 작업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레빗의 주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레빗 홈은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표시되는 첫 화면으로 최근 작업한 프로젝트나 패밀리 파일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기존 프로젝트를 열 수 있으며 파일과 관련된 정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파일 탭은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 등 파일 작업에 필요한 기본 명령들이 위치한 메뉴입니다. 파일을 내보내거나 게시하는 등의 고급 기능도 이곳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신속 접근 도구 막대는 자주 사용하는 명령들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상단에 고정된 도구 모음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도구를 추가하거나 제거하여 개인화할 수 있습니다. 정보센터는 레빗 관련 도움말, 자주 묻는 질문, 업데이트 정보 등을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어서 작업 중 필요한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옵션 막대는 리본 아래에 위치하며 현재 선택된 도구 또는 요소와 관련된 추가 옵션을 표시합니다. 특정 도구에 대한 세부 설정을 이곳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유형 선택기는 현재 선택된 패밀리나 구성 요소의 유형을 식별하고 드롭다운 메뉴를 통해 다른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모델링 작업 중 다양한 옵션을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성 팔레트는 선택된 요소의 속성을 보여주고 수정할 수 있는 창입니다. 이 팔레트를 통해 선택된 객체의 매개 변수를 실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탐색기는 현재 프로젝트 내의 뷰, 시트, 패밀리 등이 다양한 요소들을 계층적으로 보여주는 창입니다. 처음엔 이 탐색기가 좌측 하단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작업하기 편한 위치로 옮겨 배치하시면 됩니다. 이 탐색기를 통해 프로젝트의 특정 부분에 쉽게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상태 막대는 화면 하단에 위치하며 현재 작업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선택한 요소의 특성이나 도구 사용 시 발생하는 메시지가 이곳에 표시됩니다. 뷰 조절 막대는 축척, 상세 수준, 비주얼 스타일, 태양 경로, 그림자, 임시 숨기기, 분리하기, 숨겨진 요소 표시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면 영역은 레빗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 공간으로 현재 모델의 뷰가 표시되는 공간입니다. 사용자는 이 영역에서 모델을 직접 편집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리본은 다양한 명령과 도구가 그룹화된 작업 영역으로 사용자가 선택한 탭에 따라 여러 패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본을 통해 프로젝트나 패밀리 작업에 필요한 도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리본의 구성 요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리본의 탭에는 건축, 구조, 시스템 등의 탭이 있으며 각 탭은 작업 중 필요한 명령과 기능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황별 탭은 선택한 객체나 현재 작업과 관련된 도구들을 제공하는 특수한 탭입니다. 특정 요소를 선택하면 관련된 추가 도구가 이 탭에 나타납니다. 각 탭에는 특정 작업에 맞는 다양한 명령과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본의 패널은 탭 내에서 관련 도구들이 그룹화된 영역입니다. 이 구성 요소들은 레빗 작업 시 보다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작업 도중 원하는 인터페이스가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뷰 탭을 클릭한 후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선택하여 필요한 항목을 체크해 추가 또는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작업 환경 설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환경 설정은 프로젝트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프로젝트 단위 설정입니다. 레빗 상단 메뉴에서 관리 탭을 클릭하면 프로젝트 단위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여 창을 열겠습니다. 여기서 길이, 면적, 볼륨, 각도, 슬로프 등의 단위를 설정할 수 있으며 각 항목별로 원하는 단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이 단위를 밀리미터로, 면적 단위를 제곱미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위 설정이 완료되면 확인 버튼을 눌러 설정을 저장합니다. 다음은 템플릿 선택 및 사용입니다. 파일 메뉴에서 새로 작성을 클릭하고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프로젝트 버튼을 선택합니다. 프로젝트를 선택하면 새 프로젝트를 시작할 템플릿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이번 강의 프로젝트는 건축이기에 건축 템플릿을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프로젝트에 맞는 사전 설정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다음은 그리드 및 레벨 설정입니다. 그리드 및 레벨 설정은 다음 강의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이번 강의에서는 간략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드 설정은 평면도에서 건물의 기둥 위치 등을 정렬하는 데 사용되며 레벨은 건물의 각 층의 높이를 정의합니다. 그리드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조 탭 클릭 후 그리드를 클릭하거나 단축키 지하를 눌러 그리드를 실행합니다. 그리드를 작성할 때 아래 부분을 클릭하고 위 부분을 클릭하여 버블이 위쪽으로 나오게 작성해 줍니다. 다음은 레벨 설정입니다. 레벨을 설정하기 위해선 먼저 인면도 뷰를 열어야 합니다.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뷰, 인면도를 클릭하고 인면도 하나를 임의로 선택합니다. 상단 구조 탭에서 레벨 버튼을 클릭하여 원하는 높이의 레벨을 추가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붕 레벨 위에 레벨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왼쪽 클릭 후 오른쪽을 클릭하여 마지막에 클릭하는 위치에 버블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뷰 템플릿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뷰 탭을 클릭한 뒤 뷰 템플릿, 템플릿 관리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설정을 포함하면 템플릿의 변경 사항이 반영되고 해제하면 변경이 반영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옵션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좌측 상단의 파일 메뉴를 클릭하고 하단의 옵션을 클릭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일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색상 3가지 항목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 탭에서는 사용자 이름을 확인하고 뷰 옵션에서 프로젝트 특성에 맞게 건축을 선택해 줍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탭에서는 키보드 단축키를 사용자화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를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고 사용자의 설정을 내보내기 또는 가져오기를 통해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색상 탭에서는 어두운 또는 밝은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업 환경에 맞춰 개인 취향에 따라 색상을 선택한 후 확인을 눌러 적용합니다. 여기까지 BIM의 개념과 레빗의 인터페이스 구성 요소, 작업 환경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남은 강의 동안 레빗의 기초부터 프로젝트 완성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1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류위즈입니다. 레빗 기초 강의 2강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간단한 건물 맛보기를 통해 레빗의 기본 기능을 체험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벽체와 바닥, 문과 창문, 계단과 난간 등을 작성해보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설명란의 링크에서 예제 파일을 먼저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레빗을 실행하고 새 프로젝트를 열겠습니다. 템플릿은 건축으로 선택합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파일 저장부터 해보겠습니다. 파일 탭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하고 다운받았던 예제의 연습하기 폴더에 레빗 기초 강의 2강 연습하기라고 저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모델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벽체 작성입니다. 레빗 상단 메뉴에 건축 탭을 클릭하고 벽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벽 작성 도구가 활성화되면 몇 가지 설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레벨은 1F, 높이는 미연결로 설정합니다. 위치선은 벽 중심선, 체인은 활성화해 둡니다. 체인을 활성화하면 마우스로 코너를 클릭할 때 계속 이어서 그릴 수 있습니다. 특성창에서 벽의 유형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유형 선택기에서 기본 벽을 외부 스틸 스터드 벽돌벽으로 지정합니다. 벽은 직선, 곡선 등 원하는 형태로 다양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직사각형으로 벽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기 탭에서 직사각형을 선택해 임의로 하나를 그리겠습니다. 그 후 뷰 스타일에서 음영 처리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벽의 색상이 잘 보여 벽의 외관을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3D 뷰를 열어 건물의 3D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3D 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픽 수준을 음영 처리로 설정하여 더욱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뷰를 동시에 보려면 뷰 탭에서 타일 뷰를 실행하면 됩니다. 단축키는 TW로 단축키를 사용하여 원래 뷰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3D 뷰에서 벽체를 선택해 보시면 이렇게 평면도에서도 동일한 벽체가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닥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바닥은 건물의 기본 구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단의 건축 탭에서 바닥 버튼을 클릭합니다. 바닥 작성 시 구속 조건 탭에서 레벨이 1F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기 탭에서 직사각형 도구를 사용해 벽 안에 바닥 경계를 그려줍니다. 바닥 경계 작성이 완료되면 ESC 키를 2번 눌러 도구를 종료합니다. 바닥이 벽체 내부에 정확히 맞물리도록 정렬 기능을 사용하여 조정하겠습니다. 정렬 버튼을 클릭하고 평면도를 확대하여 벽체 내부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바닥 경계를 클릭하면 이렇게 바닥이 벽체 내부에 정확히 맞물리게 됩니다. 모든 경계를 정렬하고 체크 버튼을 눌러 바닥 작성을 완료합니다. 이제 2층 바닥을 작성하겠습니다. 2층 평면도 뷰로 이동하고 2층 바닥은 벽체의 끝점에 맞춰 작성해줍니다. 벽체 경계를 기준으로 경계선을 조정하고 체크 버튼을 눌러 바닥 작성을 완료합니다. 지붕층 바닥은 2층 바닥을 복사해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3D 뷰에서 2층 바닥을 선택하고 클립보드로 복사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후 붙여넣기 메뉴에서 선택한 레벨의 정렬을 클릭합니다. 레벨 선택 창이 뜨면 지붕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여 붙여넣습니다. 3D 뷰와 지붕 평면도를 확인해 보면 지붕 바닥이 정상적으로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D 뷰에서 벽체를 우클릭하여 모든 인스턴스 선택 부분이 표시된 뷰에서를 클릭하면 해당 벽체 인스턴스가 모든 뷰에서 선택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출입과 채광을 위한 문과 창문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건축 탭에서 문을 선택합니다. 문을 작성하기 전 특성창에서 사용할 문 유형을 선택합니다. 원하는 문을 임의로 선택하겠습니다. 벽체를 클릭해 문을 배치합니다. 배치 시 방향과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창문을 설치하기 위해 건축 탭에서 창을 클릭합니다. 특성창에서 창문 유형을 선택하고 2층 평면도 뷰에서 창문을 원하는 위치에 배치합니다. 창문을 배치할 때 방향과 높이를 설정할 수 있으며 실 높이는 층의 레벨로부터 800mm 위에 있는 높이값을 의미합니다. 실 높이를 변경하게 되면 이렇게 창문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다양한 유형의 창문을 활용하여 여러 개 배치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건물 내부의 층간 이동을 위한 계단과 난간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단 작성 전 단면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1층 평면도에서 뷰 탭으로 이동해 단면도를 클릭해 작성합니다. 단면도 작성 시 첫 번째 클릭한 위치에 단면도 버블이 표시됩니다. 단면도를 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면도 라인을 우클릭하여 뷰로 이동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단면도 기호의 삼각형 끝점을 더블 클릭하여 이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면도 뷰가 열리면 건물 내부의 단면 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면도 버블의 방향 전환 아이콘을 클릭해 다양한 각도에서 단면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계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건축 탭에서 계단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레빗의 계단 작성 도구는 층고와 길이를 설정하면 자동으로 계단을 생성해 줍니다. 1층 평면도에서 계단 작성 위치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계단을 작성할 때는 첼판 수를 조정하며 작성합니다. 총 첼판 수가 22개가 되도록 설정해 계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단을 11개로 작성합니다. 11개가 끝나는 지점을 클릭하고 두 번째 계단까지 작성해 줍니다. 계단 작성이 완료된 후 체크 버튼을 눌러 작성을 완료합니다. 계단이 잘 작성되었는지 단면도에서 검토해 본 뒤 정렬 기능을 사용해 벽체에서 떨어져 있는 계단을
벽체에 맞춰 배치합니다. 이제 2층 바닥의 경계를 수정하여 계단이 지나가는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2층 평면도에서 바닥을 선택한 뒤 경계선 편집을 실행합니다. 그리기 탭에서 직사각형을 선택하여 바닥 경계를 수정합니다. 계단이 꺾이는 부분의 끝점을 클릭하고 2층 바닥과 맞물리는 끝점을 클릭해 계단이 바닥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설계합니다. 편집이 완료되면 체크 버튼을 클릭해 수정사항을 적용합니다. 이제 계단 옆에 난간을 추가해 안전성을 높여보겠습니다. 난간 작성에 앞서 3D 뷰에서 단면 상자를 활성화해줍니다. 특성창에서 단면 상자에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아이콘을 드래그하며 확인해줍니다. 현재 2층은 난간이 없어 뚫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난간을 설치해보겠습니다. 건축 탭에서 난간을 클릭합니다. 그리기 탭에서 선을 선택하고 계단의 끝점부터 수정했던 바닥 경계의 끝점까지 지정해줍니다. 계단 끝점 클릭 후 수정한 바닥 경계의 꺾이는 지점을 클릭하고 바닥의 끝점을 클릭합니다. 그 후 체크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난간이 작성됩니다.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붕층 바닥을 클릭하고 단축키 HH를 눌러 숨겨보겠습니다. 이제 벽면에 붙어있는 계단의 난간을 선택해 제거합니다. 모든 조정이 완료되었으면 단축키 HR을 눌러 최종 확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뷰의 그래픽 옵션에서 사실적을 선택하고 그림자 기능을 켜서 완성된 건물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3D 뷰를 선택하고 비활성 창 닫기를 클릭한 뒤 파일 탭에서 저장을 눌러 프로젝트를 저장합니다. 이 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리위즈입니다. 레빗 기초 강의 3강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레빗을 활용한 프로젝트 환경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폴더 관리와 파일 명명 기준을 중점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ISO 19650 표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BIM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준을 통합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발주처와의 협의하에 폴더 관리 및 파일 명명 기준을 설정하고 조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BIM이 활용될 곳은 공통 데이터 환경입니다. 이 환경에서는 파일을 주고받을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구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토데스크에서는 ISO 19650을 기준으로 권장하며 최대한 이를 맞춰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직까지는 기존에 사용하던 데이터 구조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점차적으로 변경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이제 폴더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환경 설정에서 폴더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체계적인 폴더 구조는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높이고 협업 시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실습은 BIM 매니저로서의 한 예시를 보여드리는 것이며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폴더를 이렇게 1번 프로젝트부터 5번 패밀리까지 구분해주면 각 자료의 위치가 명확해집니다. ISO 19650 표준을 따른 폴더 구조는 정보의 일관성과 관리의 용이성을 보장합니다. 기존 폴더 구조에서 표준 폴더 구조를 따라 변경하는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라는 폴더의 이름을 03 데이터, 괄호 DWG 이미지 수치지도로 변경합니다.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파일을 이 카테고리에 맞게 확장하셔도 됩니다. 현재 기준 문서, 연습하기, 예제 파일이라는 3개의 폴더가 외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준 문서는 가장 외부에 위치해야 하므로 그대로 두고 연습하기 폴더는 실습 결과물에 해당하므로 4번 익스포트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예제 파일 폴더는 실습을 위한 참고 자료이므로 3번 데이터 폴더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건축과 구조에 대한 도면만 사용할 예정이므로 DWG 폴더를 건축과 구조로 나누어 구성하였습니다. 실무에서는 각 회사나 프로젝트에 따라 폴더를 추가하거나 간략화하시면 됩니다. 이번 기초 강의에서는 기본적인 폴더 관리 방법만 다루며 더 상세한 폴더 관리는 추후에 별도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파일의 명명 규칙은
파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파일 명명 형식은 프로젝트명, 전공 분야 코드, 버전, 날짜.rvt입니다. 예시로는 이런 파일명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파일의 형식은 프로젝트 네임이라는 프로젝트의 구조 분야 파일로 첫 번째 버전이며 2024년 9월 13일에 생성된 파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명명 규칙을 사용함으로써 파일의 내용과 버전을 명확히 구분하고 프로젝트 관리와 협업 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일 명명 규칙을 통해 도면의 목적과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도면 번호 기본 형식은 전공 분야 코드, 도면 분류 번호, 도면의 순번 순서입니다. 형식 부분은 예제 파일의 기준 문서 폴더에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레빗에서의 파일 열기 권장 방법과 파일 저장 위치 지정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레빗에서 파일을 열 때는 직접 프로젝트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여는 것보다 레빗을 먼저 실행하신 후 레빗 내에서 파일을 여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이전 강의에서 작업했던 건물 맛보기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레빗을 실행해 주시고 모델에서 열기를 클릭해 열 파일을 선택하겠습니다. 익스포트 폴더의 연습하기 폴더로 들어가 레빗 기초 강의 2강 연습하기 파일을 선택해 열어주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열게 되면 파일을 더블 클릭해 실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로딩 문제를 방지하고 레빗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파일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파일 메뉴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한 후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저장할 위치를 선택하기 전에 폴더 구조를 확인하고 올바른 폴더 경로를 지정합니다. 이제 파일명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했던 건물 맛보기라는 프로젝트명과 테스트라는 임의의 공종이라고 생각하고 파일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건물 맛보기 T01 2024-0913으로 변경하고 저장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전체의 결과물이기에 현재 폴더인 익스포트에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레빗에서 백업 설정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레빗에서 백업 파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고 작업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레빗을 실행한 후 상단 메뉴에서 파일을 클릭하고 옵션을 선택해 옵션 창을 엽니다. 여기서 일반 탭으로 이동하여 백업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저널 파일 정리의 설정을 확인합니다. 두 가지 주요 설정 항목이 있습니다. 자동 백업 파일 보관 개수와 백업 파일 생성 주기입니다. 백업 파일의 관리 방법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백업 파일은 보통 파일명 뒤에 0001, 0002와 같은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현재 파일을 저장하신 뒤 저장 폴더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0001이 추가된 이름으로 백업 파일이 생성됩니다. 이러한 설정과 관리 방법을 통해 데이터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예기치 않은 문제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백업 설정을 확인하고 백업 파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활용한 프로젝트 설정과 폴더 관리, 파일 명명 규칙, 그리고 파일 열기 및 저장, 백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3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릴위즈입니다. 레빗 기초 강의 4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본격적으로 레빗을 사용한 농촌주택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사용할 자료는 2012년에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농촌표준주택 도면 중 하나인 2012 농림 1226 나 2입니다. 이 도면을 기반으로 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이며 도면 링크, 환경 설정, 뷰 세팅에 대해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기초과정이므로 세부적인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작업 흐름과 레빗에서의 작업 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실제 건물이 지어지는 순서에 맞추어 기초, 1층, 2층 구조와 바닥, 문, 창문, 계단 순으로 모델을 구성해보고 DWG와 PDF 파일을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레빗에서 새로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새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템플릿은 건축 템플릿을 선택해 확인을 누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창고동을 제외하고 모델링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한 후 파일명을 농촌 프로젝트 T04 날짜로 지정하고 저장합니다. 이제 그리드부터 작성하겠습니다. 건축 또는 구조 탭에서 그리드를 클릭하거나 단축키 지하를 입력하여 그리드를 작성합니다. 그리드를 X축과 Y축으로 입력하고 입력된 버블의 이름을 각각 X1과 Y1으로 변경합니다. 그리드를 작성한 후 남측 면도로 이동하여 레벨을 수정합니다. EF와 지붕 레벨을 삭제하고 경고창이 뜨면 확인을 눌러 진행합니다. 이어서 1F 레벨을 GL로 변경합니다. 이제 도면을 삽입하겠습니다. 설명란의 링크에서 예제 파일을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상단 메뉴의 삽입 탭을 클릭한 후 링크 PDF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폴더에서 PDF 폴더로 이동한 후 건축 폴더의 A09 인면도 이 파일을 선택하여 열기를 클릭합니다. 해상도는 600dpi로 설정하고 PDF 도면을 클릭한 후 스냅 사용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정렬 기능을 이용해 X1과 Y1 그리드를 기준으로 도면을 정렬합니다. 다음으로 건축 또는 구조 탭에서 레벨을 클릭하거나 단축키 LL을 입력하여 레벨을 작성합니다. 이때 평면도 작성 기능을 체크하고 평면도 유형에서 평면도만 체크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선 선택 옵션으로 레벨을 도면에 맞춰 치수를 입력하여 정리합니다. 엘보 추가를 클릭하여 레벨의 위치를 조정하고 레벨 이름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름 바꾸기 확인 창이 뜨면 얘를 누릅니다. 모두 변경하였으면 이제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1층 평면도를 우클릭하고 이름 바꾸기를 선택하여 이름을 GL로 변경합니다. 이제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새로 작성된 탐색기 구성을 추가하기 위해 새로 작성을 클릭하고 농촌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탐색기를 생성합니다. 그룹화 및 정렬 탭의 그룹화 기준을 분야로 지정하고 다음 기준을 패밀리 및 유형으로 정렬 기준은 연관된 레벨로 설정합니다. 그 후 탐색기 구성을 설정한 농촌 프로젝트로 체크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다음으로는 도면의 그래픽 특성을 수정합니다.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건축의 배치도를 클릭한 후 좌측의 특성 팔레트에서 그래픽 탭의 분야를 좌표로 변경합니다. 이제 1층 평면도 뷰를 열고 삽입의 캐드링크를 클릭해 DWG 폴더 안이 건축 폴더의 A071 지상 1층 평면도 주택동을 열겠습니다. 가져오기 옵션에서 현재 뷰만 체크, 가져오기 단위는 밀리미터, 위치는 중심대 중심으로 설정한 후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도면을 열면 DWG 파일이 고정되어 선택이 불가하고 위치를 변경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도면을 선택한 후 잠금 해제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수정 탭으로 이동한 후 해제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단축키 UP를 입력하여 도면의 고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고정이 해제되면 도면을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으니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X1과 Y1 기준으로 도면을 정렬합니다. 도면이 정렬되면 단축키 PN을 입력해 도면을 고정합니다. 이제 도면에 맞춰 그리드를 조정합니다. 하나의 그리드를 클릭한 후 유형 편집을 눌러 끝 세그먼트 색상을 보라색으로 변경합니다.
그리드 추가는 선 선택 기능을 이용하여 간격을 맞춰 입력하고 이름은 마지막으로 입력된 이름을 바탕으로 자동 입력되기에 직접 변경하시면 됩니다. 도면을 기준으로 그리드를 모두 추가해 보겠습니다. 모두 완료되었으면 이제 남은 단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남측면도 뷰를 열고 예제의 데이터 폴더 내 이미지 폴더에서 레벨 셋 이미지를 참고하여 건축 레벨과 구조 레벨을 구분해 레벨을 설정합니다. 레벨 이름을 변경해 주시고 글자가 너무 크면 좌측 하단의 축척을 조정하여 크기를 조정합니다. 모두 변경하였으면 이제 평면도 설정과 레벨 이름 변경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상단의 뷰 탭을 클릭합니다. 평면도 드롭다운 메뉴에서 구조 평면도를 선택하고 FL 루프를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프로젝트 탐색기로 이동하여 구조 평면도에서 FL 루프를 찾은 후 그 이름을 SL 루프로 변경합니다. 이때 레벨 이름 바꾸기 확인 창이 뜨면 아니오를 클릭하여 이름 변경만 진행되도록 합니다. 구조 평면도에서 SL 루프를 클릭한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기초 BTM을 함께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좌측 특성 팔레트로 이동하여 분야 항목을 구조로 변경합니다. 인면도의 자르기 기준면을 변경하려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인면 태그의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특성 팔레트에서 먼쪽 자르기의 값을 자르기 없음으로 설정하여 인면도를 자르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면 기호의 위치를 적절히 조정하고 작업을 저장하여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도면 링크, 환경 설정, 뷰 세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4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리위즈입니다. 레빗 기초 강의 5강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진행에 앞서 라인 정리와 도면 정리된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란의 예제 파일을 다운받아 농촌 프로젝트 T 라인 설정을 열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재료들에 대한 내용은 PDF 폴더의 건축 폴더에서 단면도와 재료 마감 상세도 및 재료 마감표를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재료 편집입니다. 관리 탭에서 재료를 클릭합니다. 검색창에서 콘크리트를 검색한 후 기존 콘크리트 재료를 선택합니다. 우클릭 후 재료 및 자산 복제를 실행하여 기존 콘크리트 재료를 복제합니다. 복제한 재료의 이름을 영영점 재료 이름 형식으로 변경하여 나중에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표면 패턴은 없음으로 설정하고 절단 패턴은 솔리드 채우기로 설정한 후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색상으로 지정합니다. 새로운 재료를 작성하려면 새 재료 작성을 클릭하고 추가된 기본값 새 재료를 우클릭합니다. 그리고 이름 바꾸기를 선택하여 새로운 이름을 입력합니다. 자산 탐색기를 열어 재료와 관련된 항목을 검색한 후 적절한 자산을 우클릭하여 추가하거나 기존 자산을 대체합니다. 이제 기초 작성에 앞서 남측면도 뷰에서 레벨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레벨 설정이 올바른지 확인하는 것은 이후 단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 유형 만들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제의 PDF 폴더에서 구조 폴더 안에 있는 각 층 구조 평면도의 우측 상단의 멤버 리스트를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리스트에서 각 유형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유형명에 대한 예시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사용될 기초 유형은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잡석 다짐 유형은 PDF 파일 도면상에서는 따로 유형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슬래브 기능을 사용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줄 기초를 레빗에서 나타낼 수 있는 기능은 기초 탭이 벽 기능을 사용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줄 기초는 벽이 있어야 작성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강의에서는 벽 기능을 사용하여 설명하지만 실무에서는 슬래브 기능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매트 기초에 해당되는 기능은 잡석 다짐과 마찬가지로 슬래브 기능을 사용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정보들을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유형명의 예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잡석 다짐을 작성하면서 유형 편집에 대한 예시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초.btm 뷰를 열어주시고 구조의 기초 탭에서 슬래브를 클릭하시고 특성 팔레트 부분에서 유형 편집을 클릭합니다. 다음 복제를 클릭하고 해당하는 유형의 유형명을 위와 같이 입력해줍니다. 다음 구조값의 편집을 클릭하고 조합 편집창이 뜨면 레이어 편집을 진행해줍니다. 삽입을 클릭하고 해당 레이어 번호 클릭 후 위아래로 레이어 편집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앞서 설명드린 재료 설정을 진행합니다. 재료 및 자산 복제를 클릭해 버림 콘크리트로 설정합니다. 이어서 잡석 다짐 레이어까지 설정해 주시고 두께 50, 150 설정 후 화면과 같이 구속 조건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확인을 눌러 작성을 진행합니다. 우선 잡석 다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리 생성해둔 유형을 선택한 후 슬래브를 클릭하여 작성해 보겠습니다. 작성할 유형을 확인하고 구속 조건이 기초.btm에서 -300으로 설정된 것을 확인합니다. 이제 직사각형 그리기 기능을 사용하여 간격 띄우기를 500으로 입력합니다. 각 코너를 지정하여 외부부터 그려주고 다시 같은 코너를 클릭한 후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안쪽으로 그리기가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코너 끝에서 클릭하여 마무리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줄 기초와 매트 기초에 대한 부분은 모두 기초벽과 구조벽 작성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기초.btm 뷰에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조 탭의 구조에서 벽을 선택한 후 일반 200mm 벽을 클릭합니다. 유형명 예시를 참고하여 유형 편집을 진행해 주시고 작성을 진행하겠습니다. 임의로 벽을 배치한 후 다른 벽들과 결합되지 않도록 결합 금지를 설정합니다. 그리드와 모델선에 맞춰 정렬합니다. 기둥이 들어갈 자리를 제외하고 벽을 작성한 후 기둥이 배치되면 기둥과 함께 정렬시켜줍니다. 다음 구속 조건은 위와 같이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기초벽 작성에 이어 바로 각 층에 해당하는 구조벽 작성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SL.1F 뷰를 열고 화면에 보이는 대로 작성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구속 조건을 확인해 줍니다. 이때도 다른 유형명 간의 결합 금지 과정을 거쳐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SL.AF 뷰를 열고 화면에 보이는 대로 작성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구속 조건을 확인해 줍니다. 벽을 작성하였으니 이제 줄기초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줄 기초의 유형 편집을 진행합니다. 유형 편집을 진행하시면 치수값 설정을 위와 같이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돌출부 길이와 힐 길이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발을 예시로 돌출부 길이는 발의 앞부분에 해당하며 외부를 의미합니다. 힐 길이는 뒤꿈치 길이라는 의미로 안쪽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줄 기초 작성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구조 탭의 기초에서 벽을 클릭합니다. 작성된 유형에 맞게 도면을 참고하여 벽을 선택해 줍니다. 만약 연결되지 않은 구간이 있으면 정렬 기능을 사용하여 벽 기초를 한쪽으로 정렬해 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매트 기초입니다. 줄 기초 사이에 매트 기초 기호가 있는 부분을 매트 기초로 채워줍니다.
선 선택 기능을 사용하여 작성한 후 TR 기능을 이용해 선들을 모두 연결해 줍니다. 구속 조건을 다시 확인한 후 매트 기초도 마무리합니다. 이제 기둥 작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성을 위해 기둥 패밀리 삽입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삽입 탭의 패밀리 로드에서 콘크리트 정사각형 기둥 또는 콘크리트 직사각형 기둥을 선택하여 프로젝트에 로드합니다. 필요한 기둥 패밀리를 로드한 후 기둥 유형을 만들어줍니다. 기둥 유형은 구조 탭의 구조에서 기둥을 선택한 후 유형 편집을 클릭합니다. 치수값의 B는 폭이며 H는 높이입니다. 위와 같이 설정합니다. 완료 후 수정 배치 구조에서 필요한 구조 설정을 조정한 후 기둥을 도면에 나와 있는 곳에 맞추어 배치합니다. 바닥 작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 구조 기초 바닥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레벨은 기초점 탑 뷰에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위에 구조 기초 바닥의 유형 편집 예시를 참고하여 유형 편집 설정을 완료합니다. 다음 작성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줄 기초이므로 구조 벽체 안쪽의 바닥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기 선인 분홍색 선에 맞춰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1층 구조 바닥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레벨은 SL.1F 뷰에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유형 편집을 진행 완료합니다. 이 부분은 구조 벽체 내부에 전체적으로 바닥을 작성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층의 구조 바닥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는 다락층인 AF층과 지붕층인 루프층에 대한 작업입니다. 레벨은 각각 SL. 해당 층에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구조 탭의 바닥 유형 편집으로 이동합니다. 2층들의 경우 구조 벽체 외부에 바닥을 전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3D 뷰를 열고 단면 상자를 활성화합니다. 다음 그립 컨트롤을 드래그하면서 결합할 부분을 체크해 줍니다. 이와 같이 불필요한 중첩이 있다면 조정한 후 결합하는 과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수정 탭 클릭 후 형상 결합 기능을 실행합니다. 다중 결합 기능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진행해 줍니다. 결합할 첫 번째 요소를 클릭 후 결합할 다른 요소를 클릭하여 결합을 마무리해 줍니다. 이번 기초 강의에서는 보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보는 추후 별도 강의를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구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5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리위즈입니다. 레빗 기초 강의 6강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문, 창문, 개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의 PDF 폴더에서 건축 폴더의 A16 창호도와 A07 평면도를 참고하여 문과 창문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창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창호는 열리는 방식에 따라 크게 여닫이와 미닫이로 나뉘며 여닫이는 앞뒤로 밀고 당겨서 열고 닫는 방식이고 미닫이는 옆으로 열고 닫는 방식입니다. 추가적으로 미서기 창은 2짝 이상의 문짝이 연결되어 옆으로 열고 닫는 방식의 창호입니다. 창호를 편집할 때 중요한 요소는 실 높이, 그리고 폭입니다. 실 높이는 배치 레벨에서 창호의 하단부까지의 길이를 나타내며 높이는 창호의 전체 개구부 길이, 폭은 창호의 폭을 의미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문을 작성하겠습니다. 예시로 WD 원문을 사용해 설명하겠습니다. 창호 배치를 위해 A16 창호도를 확인하여 필요한 정보를 파악합니다. 이 WD 원문이 실 높이는 0, 높이는 2400, 폭은 1200이라는 정보를 알 수 있으며 문의 유형명에는 WD1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 탭에서 문을 클릭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패밀리와 유사한 패밀리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목재 웨어 다짐문 900 곱하기 2100mm 유형을 선택합니다. 유형 편집을 위해 복제를 클릭하고 새로운 유형명을 샵 WD1 1200 곱하기 2400으로 입력합니다. 그 다음 창호도의 정보를 반영하여 폭과 높이를 각각 1200mm와 2400mm로 변경 후 확인을 누릅니다.
변경이 되었으면 구속 조건을 확인하여 레벨과 실 높이가 창호도에 맞게 설정되었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배치하실 때 스페이스바를 눌러 문 방향을 변경해가며 도면과 맞춰줍니다. 이제 배치를 진행합니다. A07 평면도 PDF를 확인한 후 해당하는 위치에 문을 배치합니다. 배치 후 구속 조건을 확인하여 레벨과 실 높이가 창호도에 맞게 설정되었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PW4 유형의 창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PW4는 이중창이므로 두 짝 미서기창 기능을 사용하여 창문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삽입 탭에서 오토데스크 패밀리 로드를 선택하고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여 두 짝 미서기창을 선택 후 프로젝트에 로드합니다. 그 다음 건축 탭에서 창을 클릭하고 두 짝 미서기창 유형을 선택합니다. 이 창 유형을 편집하기 위해 복제를 클릭하고 유형명을 샵 PW4 1200/500으로 설정합니다. 창호도에서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폭 1200mm, 높이 500mm로 설정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창문을 배치하기 위해 A07 평면도 PDF를 다시 확인하고 부엌 위치에 창문을 배치합니다. 다음으로 특성 팔레트의 구속 조건에 실 높이를 설정합니다. 창문의 실 높이는 방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창호도를 참고하여 PW4의 실 높이인 1100mm로 설정합니다. 배치 후 구속 조건을 다시 확인하여 레벨과 실 높이가 창호도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이와 같이 3D 뷰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개구부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횡단면도 뷰로 들어갑니다. 건축 탭에서 개구부 벽을 클릭합니다. 모델선 은선 근처 개구부를 작성할 벽을 선택한 후 첫 번째 점을 클릭하고 대각선 끝점을 클릭하여 사각형 개구부를 임의로 작성합니다. 파란색 삼각형 모양 핸들을 드래그해 개구부의 좌측은 벽 안쪽 끝선에 맞추고 우측은 은선에 맞추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구속 조건을 설정합니다. 베이스 간격 띄우기는 0으로 설정하고 미연결 높이는 2750mm, 베이스 구속 조건은 FL.1F로 설정한 후 상단 구속 조건은 미연결로 설정하여 개구부 작성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문, 창문, 개구부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6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류위즈입니다. 레빗 기초 강의 7강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벽체 마감, 바닥 작성, 천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명란의 링크에서 실습할 수 있는 예제 파일과 완성된 예제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강의 진행에 앞서 그리는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단면도를 살펴보며 파악해 보겠습니다. 해당 예시는 줄기초 기준이며 구조 종류에 따라 기준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구조벽입니다. 구조벽을 기준으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조 레벨까지 모델링한 후 그 레벨선에 맞추어 다음 구조 레벨까지 이어서 작성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구조 바닥입니다. 벽 기초의 슬래브와는 달리 구조 바닥은 구조벽으로 감싸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조 레벨에서 바닥을 작성하면 자연스럽게 레벨 밑으로 생성됩니다. 따라서 구조 레벨과 건축 레벨을 따로 세팅해서 작업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다음은 건축벽의 내부 마감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 바닥 위에 작성하며 천장선을 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렬은 구조벽에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건축 바닥입니다. 구조벽에 맞춰 작성해 주시고 건축 내부 벽체 마감이 윗선으로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천장입니다. 천장의 기준은 벽체의 정렬을 시키고 건축 마감의 위로 올라오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제 레빗에서 벽체 마감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조벽이 배치된 위치에서 오른쪽은 내부, 왼쪽은 외부로 생각하고 내벽부터 작성해 보겠습니다. 내부 마감에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하고 바로 구조벽에 작성하기보다는 여유를 두고 작성합니다. 내부 마감재는 안쪽으로 향해야 하므로 스페이스바를 눌러 외부와 내부 방향을 변경시켜 줍니다. 다음으로 단축키 AL을 실행하여 작성한 내부 마감을 구조벽에 맞춰 정렬해 줍니다.
그 다음 외벽에 해당하는 외부 마감 유형을 선택하고 외부 마감재가 외부로 향하는지 확인하고 작성합니다. 단축키 AL을 실행해 구조벽에 정렬합니다. 만약 벽체 마감을 여러 개 작성해야 할 때에는 이렇게 벽에 맞춰 임의로 작성한 후 정렬을 사용해 빠르게 벽체 마감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외부 벽도 마찬가지로 임의로 작성합니다. 그 다음 벽체가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단축키 TR을 사용해 코너 연장 기능으로 연결한 후 구조벽에 정렬시켜줍니다. 이제 벽체의 유형과 구속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실에 맞는 상세 부분을 확인하며 유형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구속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단 구속 조건은 천장 1F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이 건축물에서는 외벽 또한 천장선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1층 외벽은 FL.1F 뷰에서 GL 레벨을 베이스 구속 조건으로 설정합니다. 다락층 외벽도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하고 FL.AF 뷰에서 동일하게 구속 조건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평면도 PDF 파일을 보시면 각 기호가 나타납니다. 이 기호는 FL 레벨, 즉 건축 레벨을 기준으로 하는데 건축 레벨에서 얼마만큼 올라왔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FL.1F가 기준이 됩니다. 각 방의 레벨을 확인합니다. 이는 구속 조건의 베이스 레벨과 관련됩니다. 구속 조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엌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조리대 쪽은 타일 마감으로 진행합니다. 그 외의 부분은 일반적인 내부 마감으로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이제 다용도실 지붕 부분과 교차하는 다락층 외벽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벽체 수정 뷰 3D를 열고 해당 벽체를 클릭한 후 프로파일 편집을 실행합니다. 모델선을 선 선택 기능을 사용해 수정한 후 체크 버튼을 누릅니다. 오류창이 나타나면 요소 결합 해제를 클릭하여 수정을 완료합니다. 다른 벽체도 같은 방식으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내부 마감 벽체 수정 3D 뷰를 열고 상단 베이스 부착을 실행합니다. 거실 부분의 벽체를 선택해 상단 베이스 부착을 클릭합니다. 해당 벽체는 벽체 수정으로 마감 처리해 줍니다. 벽체를 모두 수정해주고 체크 버튼을 클릭해 마무리합니다. 다음으로 다락층 외벽을 추가로 작성하겠습니다. FL.AF 뷰와 3D 뷰를 타일 뷰로 열어주시고 FL.AF 뷰에서 해당 벽체 유형을 작성하겠습니다. 우선 구속 조건은 신경 쓰지 마시고 평면도 상에서 벽체를 디귿자 모양으로 작성합니다. 그 다음 AF층의 구조 슬래브에 맞춰 벽체를 정렬하고 결합 금지를 실행합니다. 기존 AF층 벽체와 결합하지 않도록 하고 다른 부분들도 슬래브에 맞춰 정렬해 줍니다. 이 부분도 AF층 벽체에 정렬합니다.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해당 벽체들을 클릭하고 구속 조건을 이와 같이 변경합니다. 오류창이 뜨면 요소 결합 해제를 클릭하고 겹쳐진 부분은 형상 결합하여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락층 외벽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외부 및 내부 마감을 진행했을 때 기존에 작성한 창문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마감벽과 구조벽 그리고 내부 마감벽을 결합합니다. 벽을 서로 결합하여 창문이 보이도록 처리합니다. 이제 건축 바닥 마감에 대해 진행해 보겠습니다. 건축 바닥 마감은 구조벽 내부에 정렬하여 작성합니다. 마찬가지로 임의로 바닥을 작성하고 정렬을 사용해 작성을 완료합니다. 해당 유형의 레벨을 확인한 후 구속 조건을 설정합니다. 구속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작성 부분은 공용, 거실, 부엌 부분에 해당합니다. 모델선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제 천장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천장은 벽체에 의해 구간이 나뉘게 됩니다. 벽체로 구획된 공간 내에 천장을 배치하며 바닥과 별도로 설정됩니다. 벽체의 구획에 맞추어 천장을 생성하면 각 공간에 맞는 천장을 손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동 천장을 사용해 천장을 작성합니다.
자동 천장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직접 스케치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거실 천장 부분은 다락방 위층까지 이어지므로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작성 완료 후 3D 뷰에서 확인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다락층까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벽체 마감 바닥 천장 작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7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리위즈입니다. 레빗 기초 강의 8강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계단과 난간 그리고 지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란의 링크에서 각 파트별 실습할 수 있는 예제 파일과 완성된 예제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단을 작성할 때에는 오류들이 상당 부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계단 예제 파일을 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L1F 도면과 횡단면도 2, 그리고 계단 상세도 뷰를 동시에 열어줍니다. 건축 탭의 계단을 클릭합니다. 위치선을 계단 진행 왼쪽으로 설정해 주시고 특성 탭에서 현장 타설 계단, 콘크리트 계단을 지정해 줍니다. 계단을 새로운 유형으로 만들기 위해 유형 편집을 클릭합니다. 복제를 클릭해 이름을 샵 내부 계단으로 설정합니다. 계단 진행 유형의 값을 변경합니다. 복제를 클릭해 샵 내부 계단 디딤판으로 변경합니다. 일체형 재료의 값을 변경합니다. 재료 탐색기에서 떡갈을 검색하고 목재, 떡갈나무를 복제하여 영영점 떡갈나무로 이름을 변경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모두 적용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 치수의 실제 디딤판 깊이를 200으로 설정합니다. 구속 조건을 확인하고 상단 레벨을 FLAF로 설정합니다. 이제 건축 내부 벽체 마감 라인에 맞춰 계단을 작성합니다. 1600 지점에서 한번 클릭, 그 후 건축 내부 벽체 마감선을 따라 적당히 여유를 두고 임의의 지점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남은 계단 수를 전부 사용하여 클릭합니다. 계단이 작성되면 정렬을 사용해 계단을 건축 내부 벽체 마감선에 정렬합니다. 다음 해당 부분의 계단을 클릭해 실제 계단 진행 폭을 960으로 수정합니다. 오류창이 뜨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1층에서 계단참으로 올라오는 계단도 클릭하여 실제 계단 진행 폭을 960으로 수정합니다. 동일하게 오류창이 뜨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수정이 완료되면 계단 끝선을 건축 바닥선에 정렬해줍니다. 다음 원하는 칠판 수를 14로 변경하고 오류창이 뜨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계단의 각도가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계단참 라인을 맞춰줍니다. 해당 모양인들을 클릭 드래그하여 세모 모양의 중심점 아이콘이 뜰 때 드래그를 완료해줍니다. 다음 끌기 컨트롤을 클릭 드래그하여 근사각 위치에 맞추어 다락층의 건축 바닥선과 맞춰줍니다. 현재는 건축 바닥과 떨어져 있기에 정렬을 진행하여 완료해줍니다. 계단참을 선택하고 유형 편집을 클릭합니다. 재료를 계단과 동일하게 떡갈나무로 설정합니다. 체크 버튼을 클릭해 완료합니다. 경고창이 뜬다면 X 버튼을 클릭해 경고창을 닫아줍니다. 다음 생성된 난간을 클릭하여 지워줍니다. 이제 난간을 작성하기 전 다락층의 바닥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계단 바닥 수정 선택 3D 뷰와 FLAF 뷰를 함께 열어줍니다. 만약 FLAF 뷰의 PDF 도면이 보인다면 단축키 HH를 눌러 요소를 숨긴 후 진행합니다. 먼저 계단 바닥 수정 선택 3D 뷰에서 해당 건축 바닥을 클릭하고 경계 편집을 실행합니다. 모델선을 계단의 끝선에 맞춰 정렬하여 바닥 수정을 완료합니다. 이제 다락층의 구조 바닥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구조 바닥을 클릭한 후 경계 편집을 실행합니다. 그리기 도구의 선 기능을 사용하여 계단의 가이드라인을 임시로 작성합니다.
그 다음 정렬 기능을 사용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해당 구조벽 라인에 정렬합니다. 다음은 건축 바닥 마감선에 정렬합니다. 남은 부분들은 내부 벽체 마감에 안쪽으로 정렬하면 됩니다. 이제 난간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FLAF 뷰와 다락층 난간 3D 뷰를 보면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먼저 건축 탭에서 난간의 드롭다운을 클릭하고 경로 스케치를 선택합니다. 구속 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난간의 유형을 핸드레일 직사각형으로 변경합니다. 새로운 유형을 만들기 위해 유형 편집을 클릭하고 복제를 클릭합니다. 이름을 샵 난간 다락층 H450으로 입력합니다. 이제 매개 변수 항목에서 상단 난간의 높이를 450으로 변경하고 적용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그리기 도구의 선 기능을 사용해 경로를 작성합니다. (3D) 뷰에서 난간 작성이 제대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계단 난간을 작성하겠습니다. FLAF 뷰와 계단바닥 수정 선택 3D 뷰를 보며 작업을 진행합니다. 다락층에 올라오는 계단선의 옆쪽으로 난간을 작성해줍니다. 이제 계단과 난간 작성을 완료하였으니 지붕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지붕 경사는 다루지 않고 평평한 지붕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FLAF 뷰와 3D 뷰를 열고 작업을 진행합니다. 건축 탭에서 지붕의 드롭다운을 클릭하고 외곽 설정으로 지붕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해당 유형으로 지붕을 작성하겠습니다. 구속 조건을 확인하고 베이스 레벨을 SLAF로 설정합니다. 그리기 도구의 선 선택 기능을 사용해 위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건물에 맞닿는 부분은 외부 벽체 마감선을 기준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경사 기능을 해제하기 위해 모델선을 드래그하여 선택한 다음 좌측 특성 팔레트에서 지붕 경사정의 기능을 해제하시면 됩니다. 이제 지붕층의 지붕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FLAF 도면은 그대로 두시고 구속 조건만 FL 루프로 변경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선 선택 기능으로 지붕을 위와 같이 작성합니다. 작성이 완료됐으면 지붕 경사정의 기능을 해제합니다. 이렇게 계단과 난간, 지붕까지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8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리위즈입니다. 레빗 기초 강의 9강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룸 만들기, 태그 작성, 치수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명란의 링크에서 실습할 수 있는 예제 파일과 완성된 예제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룸 만들기 시작 예제 파일을 열고 함께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빗에서 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룸은 벽, 바닥, 천장 등으로 둘러싸인 경계에서만 배치가 가능합니다. 이 조건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닥만 있을 경우입니다. 바닥만 있을 경우 룸 작성 시 닫히지 않음 오류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바닥과 벽이 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룸 생성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닥, 벽, 그리고 천장까지 모두 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역시 룸 생성이 가능합니다. 룸을 작성하려면 건축 탭의 룸 및 면적에서 룸을 클릭합니다. 룸을 작성할 때에는 태그와 룸 기능 두 가지를 사용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태그 삽입은 룸을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실행되는 기능으로 해당 룸에 직접 배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자동룸 배치 기능입니다. 자동룸 배치는 룸 작성 조건이 충족하는 룸에 자동으로 한 번에 배치됩니다. 이제 프로젝트에서 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건축 탭에서 룸을 클릭하고 자동 룸 배치를 실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룸이 생성됩니다. 생성된 룸을 보면 부엌과 거실 사이의 공용 부분 경계가 없어 하나의 큰 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 룸의 경계를 나누어야 합니다. 룸 및 면적이 룸 구분 기호를 클릭합니다. 부엌과 거실 사이의 경계선을 그려줍니다.
경계선을 그린 후 부엌과 거실을 별도의 룸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룸을 선택해보면 이와 같이 경계가 구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부엌에 태그를 삽입하여 룸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엌의 룸이 생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거실과 공용 부분의 룸 경계를 편집하겠습니다. 룸 구분 기호를 실행한 후 경계선을 그려서 공용 공간과 거실을 나눕니다. 이 과정에서 선 선택 기능을 사용하거나 직접 그려서 경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지정해주고 태그를 적절한 위치에 드래그하여 이동한 후 거실에 태그를 삽입하여 룸을 생성합니다. 이제 룸 번호와 이름을 수정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실명에 맞춰 실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룸 영역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룸을 선택한 뒤 특성 팔레트에서 아이디 데이터의 번호와 이름을 알맞게 수정합니다. 다른 룸들도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모두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룸 작성이 완료됩니다. 이제 태그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L1F 뷰를 열고 구조 평면도에 맞춰 태그를 달아주겠습니다. 주석 탭에서 카테고리별 태그를 클릭한 후 호스트 추가 제거를 활성화하여 지시선 길이를 프로젝트 상황에 맞게 적절히 설정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3mm로 설정하겠습니다. 구조벽인 W1 유형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물음표 표시가 나타납니다. 이는 유형 마크가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유형을 클릭하여 유형 편집으로 이동한 후 유형 매개 변수를 아래로 스크롤하시면 아이디 데이터 항목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의 유형 마크 값이 공백으로 아무 값이 없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유형이 유형명을 입력한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유형에 해당하는 태그 값이 제대로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이 적용된 다른 배치 공간에서도 동일하게 태그가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수 작성의 단축키는 DI이며 해당 기능은 주석 탭 치수의 정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뷰인 SL1F에서 치수 작성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단축키 DI를 사용하거나 치수 기능을 클릭한 후 그리드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X4 그리드까지 클릭하시고 치수 작성한 부분의 안쪽으로 들어가서 해당 부분의 수직 위치를 클릭하면 치수선 작성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룸 생성, 태그, 치수 작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남은 부분들 또한 실습하며 작성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9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릴위즈입니다. 레빗 기초 강의 10강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지형 및 대지 모델링에 대해 간단히 다뤄보겠습니다. 설명란의 링크에서 실습할 수 있는 예제 파일과 완성된 예제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지 모델링 시작 예제 파일을 열고 함께 실습해 보겠습니다. 배치도와 대지 굴착 3D 뷰를 함께 확인하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지를 작성하기 위해 메스 작업앤 대지 탭에서 지형 솔리드 기능을 선택합니다. 지형 솔리드 유형을 사용하여 지형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속 조건의 레벨이 GL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모델링한 건물로부터 충분히 여유를 두고 사각형 그리기 기능을 사용해 모델선을 작성합니다. 모델선을 그린 후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완료 후 경고창이 뜨면 경고창을 닫고 계속 진행합니다. 지형이 모델링 되면서 구조 기초바닥 외부 부분이 지형과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굴착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지형을 선택한 후 지형 솔리드 모양의 굴착 기능을 클릭합니다. 대지 굴착 3D 뷰에서 구조 기초바닥 외부 유형을 선택합니다. 이제 확인해 보면 구조 기초바닥 외부 부분이 지형과 겹치지 않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형 모델링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중급 강의에서 다룰 예정이니 추후 중급 교육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10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릴위즈입니다. 레빗 기초 강의 11강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일람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란의 링크에서 실습할 수 있는 예제 파일과 완성된 예제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람표는 레빗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
건축과 건설, 설계와 시공의 조화로움을 가장 잘 보여주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람표에 대해 살펴보며 일람표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람표는 생각보다 어렵진 않지만 어떤 항목을 포함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프로젝트 진행 시 협의하여 기준을 제시 및 설정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룸, 바닥, 창에 대한 일람표를 생성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강의는 기초적인 항목 설정 예시로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뷰 탭으로 들어가서 일람표 드롭다운을 클릭한 후 일람표 수량을 선택합니다. 먼저 카테고리에서 룸을 클릭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일람표 필드에 사용할 항목들을 선택하는 방법은 빨간 박스의 버튼을 클릭하거나 해당 항목을 더블 클릭하여 필드로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필요한 항목을 추가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룸 일람표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좌측 특성 팔레트에서 정렬, 그룹화 편집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람표 특성 창으로 돌아가서 정렬 기준을 번호 오름차순으로 설정하고 총계 기능을 체크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상태에서 변경된 내용을 확인해도 되지만 바로 형식 설정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형식 탭에서 면적 필드를 클릭하고 이를 총합 계산으로 설정해 줍니다. 다음으로 필드 탭으로 가서 번호 필드를 맨 위로 이동하여 번호 순으로 일람표를 보기 쉽게 수정하겠습니다. 해당 필드를 선택한 후 매개 변수를 위로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와 같이 순서를 설정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설정을 완료합니다. 룸 일람표 설정이 완료된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제 바닥 일람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일람표 기능을 실행하고 새 일람표 창을 열어줍니다. 바닥 카테고리를 클릭한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일람표 필드는 이와 같이 구성합니다. 다음 정렬, 그룹화 탭의 설정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형식 탭 설정을 완료한 후 확인을 누르면 바닥 일람표 설정이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창 일람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카테고리를 창으로 선택한 후 진행합니다. 일람표 필드를 구성한 후 정렬, 그룹화 탭에서 위와 같이 설정 후 확인을 누르면 창 일람표 설정이 완료됩니다. 이제 일람표에서 임의의 유형을 클릭한 후 요소의 모델에서 하이라이트 기능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해당 유형이 배치된 도면들이 순차적으로 하이라이트 됩니다. 표시 버튼을 눌러 다른 레벨에서 해당 유형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확인해 봅니다. 배치도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한 번 더 클릭해 보면 FL1F 뷰에서 하이라이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마친 후 닫기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일람표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11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릴위즈입니다. 레빗 기초 강의 12강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도면 시트 출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명란의 링크에서 실습할 수 있는 예제 파일과 완성된 예제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최종 작업물로 시트를 출력할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 지형 강의 때 다루지 않았던 대지 구성 요소를 가볍게 사용해 보겠습니다. 우선 배치도 뷰를 열어줍니다. 다음 매스 작업 앤 대지 탭에서 대지 구성 요소를 클릭합니다. 이제 나무들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특성 팔레트에서 배치도에 나와 있는 나무 크기에 맞게 원하시는 나무를 편하게 배치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구속 조건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연습으로 진행하는 것이니 모델링한 건축물의 라인만 피해서 임의로 배치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자동차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대지 구성 요소의 유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주차 라인 쪽에 배치한 다음 3D 뷰에서 확인합니다. 다음은 조감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FL1F 뷰를 열어줍니다. 뷰 탭의 3D 뷰의 드롭다운을 클릭하고 카메라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위에 1번 지점 근처에 클릭 후 2번 지점 근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3D 뷰 1이라는 뷰가 생성됩니다. 하단에서 그래픽을 음영 처리로 변경합니다. 그 다음 컨트롤을 드래그하여 적절하게 범위를 넓혀줍니다. 해당 뷰에서 가시성 그래픽 재지정을 위해 단축키 VV를 입력합니다. 선이라는 카테고리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기능을 해제하고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모델 선들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래픽을 사실적으로 변경한 후 그림자 기능은 켜주시고
자르기 영역은 숨겨줍니다. 이제 해당 뷰의 이름을 조감도로 변경합니다. 다음으로 내부 투시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FL1F 뷰를 열어주시고 이전과 같이 뷰 탭이 3D 뷰의 드롭다운을 클릭하고 카메라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위에 1번 지점 근처에 클릭 후 2번 지점 근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3D 뷰 1이라는 뷰가 생성됩니다. 그 다음 해당 뷰의 이름을 내부 투시도로 변경합니다. 이제 시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트 부분을 배우기 전에 시방서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방서는 설계에 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클라이언트, 엔지니어, 시공 전문가와 공유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는 승인을 위해 설계의 평면, 이면 및 3D 도면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다른 분야의 엔지니어는 건물 모델과 그것이 자신의 작업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더 상세한 도면을 살펴보려 할 것입니다. 또한 시공 전문가는 설계를 구현하기 위해 이러한 도면뿐만 아니라 일람표 및 재료 수량 산출 정보도 필요로 합니다. 시방서 세트는 도면 세트 또는 시트 세트라고도 하며 여러 시트로 구성됩니다. 각 시트에는 건물 설계를 위한 하나 이상의 도면과 일람표가 포함됩니다. 시트에는 평면도, 조감도, 내부 투시도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레빗의 강력한 기능 중 하나인 일람표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트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트입니다. 여러 개의 도면이나 일람표를 각 시트 뷰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뷰입니다. 평면도, 구획도, 이면도, 그리고 3D 뷰와 같은 다양한 뷰를 건물 모델에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목 블록입니다. 제목 블록은 시트 템플릿으로 사용되며 설계 회사의 이름, 주소, 로고와 같은 기본 정보와 페이지 경계선을 포함합니다. 또한 제목 블록에는 발행일, 수정 기록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프로젝트, 클라이언트, 그리고 해당 시트에 대한 중요한 세부사항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일람표입니다.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구성 요소와 재료를 분석하고 수량을 파악하기 위해 일람표와 재료 산출서를 작성합니다. 일람표는 데이터를 정리하고 해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트 작성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뷰 탭의 시트를 클릭합니다. 새 시트 창이 열리면 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원하는 미터법의 제목 블록을 로드합니다. 제목 블록 폴더로 들어가서 원하는 미터법을 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목 블록까지 확인이 되면 이와 같이 A101 이름 없음 시트가 만들어집니다. 관리 탭에 들어가서 프로젝트 정보를 클릭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정보에 입력된 내용은 생성된 시트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프로젝트 정보의 값을 변경하면 해당 변경 사항이 시트에도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시트 항목을 열고 생성된 시트를 우클릭하여 이름 바꾸기를 실행합니다. 이와 같이 변경해 줍니다. 다음 해당 시트를 우클릭하여 뷰 추가 기능을 클릭합니다. 뷰 선택 창이 뜨면 조감도를 검색하여 해당 뷰를 클릭하고 확인합니다. 현재 조감도가 너무 작게 들어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감도를 해당 시트에 크게 배치하고 싶다면 조감도를 클릭한 후 뷰포트 수정이 크기 자르기 기능을 클릭합니다. 이와 같이 자르기 영역 크기 창이 뜨면 변경의 축척을 먼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모델 자르기 크기의 폭을 알맞게 설정합니다. 이렇게 진행하셔야 폭이나 높이 둘 중 하나만 입력해도 자동으로 비율이 적용됩니다. 확인해 보시면 조감도가 크게 배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뷰포트 수정에서 뷰 원점으로 설정해 줍니다. 현재 제목선이 중간에 그대로 있기에 바깥 화면을 한번 클릭한 후 제목선을 클릭하여 하단으로 드래그합니다. 적절한 위치에 배치해 주시고 조감도 뷰를 클릭하여 제목선의 끌기 컨트롤을 이용해 적절하게 맞춥니다. 다음 시트에 들어갈 평면도 뷰도 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1층 평면도 역할을 하는 FL1F 뷰를 복제하여 1층 평면도 시트를 만듭니다. FL1F 시트 뷰를 클릭하여 드래그해 1층 평면도 시트에 배치합니다. 이와 같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건축 평면도의 역할이므로 대지나 자동차, 나무 등의 요소는 보이지 않도록 진행할 것입니다. 해당 뷰에 들어가서 가시성 재지정 단축키 VV를 입력한 후 건축 평면도에서 필요 없는 카테고리들을 해제하겠습니다. 모델 카테고리 탭에서 위 내용들을 모두 해제합니다. 다음 주석 카테고리 탭에서 이면도를 해제합니다. 다음 가져온 카테고리 탭에서 링크된 도면 해제 후 적용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와 같이 가시성이 정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트로 돌아와서 A1 미터법인 제목 블록의 시트를 A3 미터법으로 변경합니다. 시트 이름도 한 번 더 확인해 줍니다. 내부 투시도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시트를 만들어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시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출력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파일 탭을 클릭하고 인쇄의 PDF를 클릭합니다. 선택된 뷰 시트 체크 후 연필 모양의 뷰 시트 선택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해당 창이 뜨게 되면 시트 유형을 찾습니다. 체크 후 선택을 클릭합니다. PDF 내보내기 설정을 진행하겠습니다. 파일이 저장될 위치를 지정해 주시고 원하시는 페이지 크기를 지정합니다. 줌에 페이지 맞춤에 체크하고 용지 배치에 중심에 체크한 후 방향은 가로로 체크합니다. 모든 설정이 끝난 후 내보내기를 클릭하면 지정된 경로의 PDF 파일이 생성됩니다. 화면 예시와 같이 일람표도 한번 배치해 보시고 3D 뷰와 평면도의 조합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12강을 끝으로 레빗 기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빗 기초 강의를 시청하며 프로젝트를 완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추후 중급 강의 또는 홈페이지 업로드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2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